안녕하세요, 은돌입니다. 며칠 전에 자청님의 역행자라는 책을 읽었어요. 거기서 글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몇 번이나 강조를 하시는데 저도 그 책을 읽고 영향을 받아서 이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블로그를 시작하려고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께 꼭 하시라고 강조해서 저도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내가 요 몇 년 사이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한 일을 꼽자면 그 베스트 1순위는 바로 블로그예요. 저는 제 자신이 진짜 직업은 블로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제 인생을 너무나 많이 바꿔준 게 블로그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블로그 글쓰기를 해야 하는 이유 4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글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체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다들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건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는데 그걸 이제 실제로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서야 이제 다른 분들께 글을 써봐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놀라울 정도로 글을 쓰고 나면 내 안에 있던 많은 생각들이 체계화되고 정리가 됩니다. 어떤 단어로 딱 표현이 되는 거니까요. 몽글몽글 흩어져 있던 기분과 생각이 딱 하나의 단어로 압축되어서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도 좀 바뀌거든요. 그리고 블로그에 일단 글을 쓰면 누가 읽는 거잖아요.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가 검색을 통해 들어와서 읽고 가잖아요. 저의 초등학교 얼굴만 알아왔던 동창생일 수도 있고요. 제가 갔던 맛집 사장님이 제가 맛집 리뷰를 쓴 거를 직접 들어와서 보시고 가실 수도 있고요.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면 그냥 다 들어와서 봅니다. 때문에 글을 쓸 때 쓰다 보면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표현 위주로 글을 쓰게 됩니다. 글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따라가요. 원래는 약간 좀 별로였는데 라고 생각했던 것도 글을 좀 긍정적으로 쓰면서 나도 그 제품에 대해서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고치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글 따라 말 따라 생각이 변한다고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글을 쓰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돈 되는 글을 쓰고자 정보를 담게 되는데 그 많은 정보 중에서도 내가 다 담을 수는 없고 선별을 하고 내 표현으로 써야 되니까 결국 글쓰기랑 문해력이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포스팅을 하면서 성취감이 대단히 크게 느껴지는 점도 있는데요. 글을 썼을 때 반응이 오면 되게 재미있잖아요. 그 댓글이 달려도 기분 좋고 공감이 달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가장 보람있게 느껴지는 건 누군가가 제 글을 스크랩해 갔을 때예요. 이게 공유를 해서 자신의 블로그나 아니면 카페, 다른 네이버의 어떤 곳에 퍼가는 걸 말하는데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거나 내가 자주 몇 번 이상 보려고 하는 그런 글들을 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써도 스크랩이 안 나오는 글이 있고 뭔가 정보성으로 잘 썼을 때는 스크랩이 잘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스크랩을 받는 글을 써보자 하는 어떤 목표가 생겨서 누군가가 제 글을 그렇게 가져가실 때마다 어떤 성취감이 큽니다. 진짜 진정한 블로그를 운영하는 거에 대한 가치는 이렇게 글을 쓰면서 느끼게 되는 많은 경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글이든지 다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잖아요. 일상글도 흘러가는 일상을 붙잡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니면 맛집 공유 글도 내가 여기 맛있었으니까 한번 먹어봐라. 그리고 뭐 화장품도 이거 바르면 예뻐질 수 있다. 이런 목적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목적에 맞춰서 자꾸만 블로그는 글을 쓰기 때문에 묘하게 설득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점점점 그런 실력이 나도 모르게 느는 거죠. 요즘에 글쓰기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중요하잖아요. 그걸 늘리기 위해서라도 꾸준한 글쓰기는 필요하고 그런데 타인이 보는 글쓰기이기 때문에 더 정기적으로 신경 써서 쓸 수 있는 블로그 글쓰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뷰 테러를 할 수 있다입니다. 제가 되게 재미있는 짤을 봤는데 배달의 민족 리뷰에 사장님 이거 너무 맛있어요. 비결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이 비결이 뭐예요? 라는 물어보는 그 한마디가 사장님들을 되게 기분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작성자의 그 짤에. 그래서 이제 사장님들이 다른 댓글에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이제 똑같이 달다가도 그분이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묻는 거에는 신나서 막 댓글을 다신대요. 이제 그걸 보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리뷰 테러, 되게 기분 좋은 리뷰 테러고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뭔가 긍정적인 영향이라면
블로거들이 하는 그런 맛집 리뷰 이런 거는 더 많은 사진과 많은 글로 표현을 제대로 하잖아요. 굉장히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지 않을까? 내가 작은 블로그에 쓴 글일 뿐이지만 누군가는 내 글을 보고 좋은 가게를 찾아서 좋고 그 좋은 가게는 제 글 덕분에 돈을 벌어서 좋고 내가 쓰는 글들이 작지만 누군가에게 진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리뷰 테러를 하는 그런 분들 있죠. 예쁜 마음을 지닌 분들, 그런 분들은 블로그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두 번째와 이어지는 건데 자연스럽게 마케팅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순수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만을 전달하는 그런 글을 쓸 수도 있지만 보통은 체험단이나 아니면 뭐 정보성 글쓰기를 통해서 내가 블로그 수익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도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설득력이 있는 글쓰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적인 요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체험단에서 어떻게 쓰라고 하는 그 가이드라인 있죠. 키워드나 이런 문구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천천히 따르면서 이 체험단에 있던 물건들이 나의 블로그 체험단과 뭐 다른 SNS 체험단과 이렇게 모든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물건이 팔리는지 그 과정을 다 보고 경험하게 되면 얼마나 이게 영향력이 크고 마케팅적인 그런 한마디가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화장품 리뷰를 했었을 때 이거는 조금 비싼데 특이하기는 하다 정도의 그런 느낌을 갖고 리뷰를 했던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제 친구가 이게 좋다 그러면서 이 화장품을 저에게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고 이제 제 블로그를 뒤져보니까 그 화장품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 그때 딱 처음에 나와서 분명히 구매 건수도 없고 인기가 그렇게는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느새 퍼져서 이제 굉장히 많이 입점해 있고 제 친구도 이렇게 자신 있게 추천하는 그런 게 된 거잖아요. 이런 마케팅적인 요소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도 결국에는 약간의 트렌드와 자연스럽게 어떤 셀링 포인트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셀링 포인트를 잘 배워서 진짜 내 주변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제 친구들이나 제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 중에서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로 제가 직접적으로 그분께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작은 블로그 하나를 잘 운영해놓은 덕분에 그렇게 금전적인 도움을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진짜 예시로 저희 아버지가 퇴직을 하시고 사업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걸로 차리셨는데 이제 어떤 사업이든지 내가 시작하면 제로 베이스잖아요. 아무리 지인들이 있더라도. 그래서 아버지 세대 때 영업은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대화하고 어떻게 물질적으로 해야지 어떻게 사람에게 찾아가서 컨택을 먼저 해야지만 통하는 그렇게 영업이 필요한 업종이었는데 이제 제가 블로그를 개설해드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만큼 어떻게 쓰시라고 키워드 잡는 방법, 글 쓰는 방법, 이제 네이버 블로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을 뿐인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블로그에 성실하게 글을 쓰고 계시고 이제 하도 전화가 많이 와서 그 일을 골라서 받고 계세요. 그리고 그 비용도 올렸고요. 찾아가서 영업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 블로그 마케팅 하나로 그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나 이런 기술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라면 블로그를 얼른 만드셔서 전국에서 전화가 오는 그런 일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케팅 잘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블로그를 할 줄 안다는 것만으로도 제 가족에게 도움이 된 거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도움이 필요하신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쁨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실행에 강제성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이제 블로그에다가 나 어떻게 될 거예요? 나 뭐 할 거예요?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하기 전에. 저도 부자가 되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든 그거 비슷한 거라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 안 했던 것도 더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뭘 마음을 먹으셨다면 블로그나 SNS에 선포를 일단 하는 거예요. 그리고 블로그에는 챌린지라는 게시판을 만들 수가 있는데 게시판을 만드셔서 계속 장기적으로 그 목표에 대한 내용을 연재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에 열었을 때 사업 일기를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 정기적으로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게. 그래서 그분께 실망시켜 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분들께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강제성이 되게 많이 부여가 되더라고요. 또 이제 저는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블로그 체험단에서 유료 강의가 있어요. 그걸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블로그에 리뷰를 써야 되기 때문에 막 듣고 싶지 않다가도 어쩔 수 없이 듣게 되잖아요. 그럼 억지로라도 유료 강의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진짜 제 돈 내고 했으면 끝까지 안 듣고 도중에 중도 하차했을 텐데 이제 블로그에 리뷰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듣게 되는 게 강제성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제 평생에 다이어트를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는데 다이어트 어플 리뷰할 때 처음으로 살을 빼봤습니다. 그걸 보고 내가 죽도록 안 되는 다이어트도 블로그에 하면 된다. 이거는 되는 거다. 나에게 강제성을 주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블로그나 SNS에 큰맘 먹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고 쓰고 읽고 이 세 가지를 할 뿐인데 장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는 게 바로 블로그예요. 역행자에서도 말하길 매일 읽고 쓰면 정말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작처님께서도 2년 동안 매일 쓰기를 통해서 생각을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블로그 글쓰기 할까 말까 망설이신다면 꼭 하세요. 저는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과 제가 알게 된 팁들을 여러 가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부자가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를 통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